반야신경과 현대물리학, 물리학과 의식. 1. 의식이란 우리는 의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지만 의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그 자체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이란 자기 자신이나 주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수많은 정보들을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의식이란 바깥 대상들을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에서 생겨나는 의식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알아차리고 분별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니 육식이 생겨나 육문으로 나아가 육진에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를 주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뇌가 없으면 눈, 귀, 코, 혀, 신체 감각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육식이 없다면 육문도 육진도 생겨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식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보들과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과의 적절한 조합으로 생겨나는 가상세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알아차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을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뇌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일종의 중개소 역할을 하는 시상, 그리고 이 두 부의 기능적인 연결이 의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마음의 미래에서 의식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진 온도와 시간, 공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와 같은 다중 피드백 회로를 이용하여 이 세계의 모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과 같은 수많은 정보들과 현실과의 적절한 조합으로 생겨나는 가상세계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의식은 왜 생겨났는가요?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였던 스티븐 제이 굴드는 호모사피엔스는 진화 나무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가지는 5억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 후로 다세포 생물 역사상 가장 탁월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온갖 후유증을 겪으면서도 의식이라는 보물을 개발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리 인간의 진화를 통하여 얻어진
창발적 자산입니다. 이와 같이 의식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앞서 나아갈 수 있게 한 뛰어난 능력이며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얻어진 창발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듀크 대 미겔 니코렐리스는 뇌의 미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경이로운 능력인 의식, 그 자체도 인간의 뇌 속에 무수히 펼쳐진 신경회로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등장한 창발적 속성에서 생겨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가자니가도 뇌로부터의 자유에서 의식은 창발적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매 순간 각기 다른 모들 혹은 체계가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거기서 승리한 자만이 그 순간의 의식적 경험에 깔린 정신세계를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우리 인간의 진화를 통하여 뇌에서 발현된 창발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식은 기억이나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본능적 욕구와는 다릅니다. 뇌의 각 영역은 저마다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의식적 경험은 이와 연관된 특정 피질 부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도 통일된 존재처럼 느끼지만 뇌의 여러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수많은 분산 체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의식은 인간이란 종의 생존과 번식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생겨난 창발적 발현입니다. 이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 물리학에서 우리는 의식을 알아차림과 같은 말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의식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은 실험자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지각입니다. 우리가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을 이야기하기 위해 자주 예로 드는 것은 사물의 실제성은 오로지 관찰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불가사의는 실험자가 그런 선택할 자유의지를 지녔다고 우리는 전제합니다. 고전물리학, 즉 뉴턴식 물리학은 철저하게 결정론적입니다. 결정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우주가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빅뱅이 시작되는 시점에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고전 물리학이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양자역학 세계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한 행동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사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간섭 실험을 선택한다면 빛은 널리 퍼진 파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광전 효과 실험을 선택한다면 빛은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미스터리는 물리학을 넘어서 관찰의 본성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불가사의한 면입니다. 양자 불가사의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물리적 세계와 우리의 의식을 연결하는 이 미스터리는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관찰자의 자유로운 실험 선택과 관련이 있는 의식이 물리학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와그너는 물리학이 이론의 범위가 양자역학을 통해 확장되어 미시 현상을 포괄하게 되었을 때 의식의 개념이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의식을 언급하지 않고서 양자역학 법칙들을 일관되게 정식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는 고전역학의 세계, 다른 말로 뉴턴역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뉴턴역학의 세계에서는 모든 물체는 일정한 법칙과 원리를 따른다는 결정론이 지배합니다. 여기서 결정론이란 어떤 물체의 초기 조건을 알게 되면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정론이 지배하는 뉴턴역학의 세계는 잘 설계된 기계 장치와 같아서 그곳에는 우리의 의식, 즉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미시세계인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원자들이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곳곳에서 마주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어떤 실험을 하는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관찰이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의식이 물리적 실제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와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물리학은 사물의 객관적 실제를 다루고 의식은 우리 뇌 속에서 생겨나는 정신세계인데 우리는 왜 내면의 세계인 의식과 바깥 대상인 물리적 세계를 서로 연관시키려고 할까요? 우리가 그 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원자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양자역학은 바깥 대성을 주제로 한 물리학과 우리 뇌 속에서 생겨나는 의식이 관찰을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란 알아차림이나 마음작용, 자유의지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원자들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양자 불가사의한 현상들은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간섭효과, 영향미침, 얽힘 등으로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영에 의한 빛의 이중슬릿을 통한 간섭실험은 물리학과 의식의 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하나의 빛 입자를 가지고 두 개의 슬릿을 모두 열고 통과시키면 두루 퍼진 파동의 형태임을 보여주지만 하나의 슬릿만 열고 통과시키면 응축된 입자의 형태임을 보여줍니다. 미시적 대상인 빛이나 원자들은 관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두루 퍼진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응축된 입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자가 어떤 실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물리적 실제를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즉 의식이 물리적 실제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드브로이 물질파를 설명할 때에도 우리의 의식이 물리적 실제에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물질의 이중성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물질의 이중성이란 원자들과 같은 작은 대상들은 응축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입자성과 물결처럼 널리 퍼져 움직이는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성질, 즉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성질만 나타납니다. 원자들의 세계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실상과 허상, 즉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거나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관찰자의 마음작용인 관찰을 통해 물리적 실제가 나타납니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또한 우리 의식과 깊게 관련지어 나타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면 대상의 속도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면 위치가 불확실하게 됩니다. 관찰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물리적 실제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식과 물리적 실제는 서로 교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인 의식과 바깥 대성인 물리적 실제를 연결하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나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양자역학을 대변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원자처럼 작은 대상이 특정 위치에 있음을 관찰하면 당신의 관찰 때문에 그 대상이 거기에 있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관찰자는 관찰이라는 마음작용을 통하여 물리적 실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을 따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벨의 정리 또한 물리적 실제와 의식의 만남을 보다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벨의 정리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실제성과 분리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미시적 대상들을 떼어놓고 한 대상을 관찰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다른 대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닐스 보어는 영향 미침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두 대상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대상의 일을 관찰하면 다른 대상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하는 세계에 어떠한 물리적 힘의 개입 없이도 일어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도깨비 같은 작용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우리는 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진화의 역설이 깔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는 세계, 즉 뉴턴 역학으로 설명되는 세계에서 진화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는 세계는 지구는 정지해 있고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돕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요소이며 물리적 실제는 일정한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진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은 뉴턴 역학의 세계입니다. 뉴턴 역학은 우리가 늘 마주하는 세계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뉴턴 역학의 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뉴턴 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원자들로 이루어진 미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뉴턴 역학의 세계는 근본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리학과 의식은 만났지만 우리는 아직 그 속에 내재된 깊은 뜻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뿐만 아니라 전자가 응축된 덩어리, 즉 입자의 형태임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널리 퍼진 파동의 형태임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지는 당신이 어떤 실험을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나는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실제를 이처럼 다르게 나타나게 하는 관찰이 무엇을 의미하고 사물에 대한 관찰의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관찰 행위가 사물의 실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자 물리학은 마음을 자연의 중심에 갖다 놓는다거나 물질 곳곳에 정신이 존재한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상도 형체도 없는 마음도 우주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심오한 이치가 깃들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와 우리의 의식은 둘 다 불가사의함 그 자체입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의식 그 자체도 미스터리하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도 물리적 실제는 존재하지 않다가 관찰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도 우리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은 우주의 탄생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으며 별의 생성과 소멸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했으며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주는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알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쓰는 가전제품에서부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의료기기 등 모든 산업의 기반은 대부분 양자역학을 이용하여 설계한 장치들이며 앞으로도 양자역학을 이용한 기술들이 우리의 현실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밖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실제란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공환상이며 우리 뇌 속에서 생겨난 의식이라는 것도 거짓된 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상을 본다는 것이니 거짓된 상으로 실체가 없는 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한 것입니다.